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불과 몇 년 전 실제로 일어난 재앙입니다. 한때 55조 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던 유니콘 기업 위워크, 그들의 화려했던 성장은 단 6주 만에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거품의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돈을 물쓰듯 쓰고도 처벌받지 않은 한 창업자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몰락의 전말을 파헤쳐보며 그 중심에 있던 한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아담 뉴만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는 단순한 사무실 임대업을 세계를 구원할 혁명적 기업으로 포장해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달러를 끌어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죠. 이제 이 놀라운 몰락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담 뉴만의 이야기는 그의 복잡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성장하는 동안 무려 13번이나 이사를 다녔고, 이로 인해 그는 어디서도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보낸 시간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곳은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보수를 받는 자립적 사회주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아담은 이런 평등주의적 시스템에 반감을 가졌어요. 그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을 원했고, 이것이 훗날 그의 자본주의적 야망의 뿌리가 되었죠. 2001년 22세의 아담은 단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뉴욕에 도착한 아담의 첫 번째 사업 아이디어는 접이식 하이힐이 달린 여성용 신발이었습니다. 하이힐을 플랫 슈즈로 변환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는 중국 제조업체를 찾아 생산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첫 번째 테스터는 신발을 신다가 발가락을 다칠 뻔했고, 디자인은 보기에도 흉하고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실패 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한 친구가 농담 삼아 아기들이 바닥을 기어다닐 때 왜 무릎 패드가 없을까라고 물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농담이었지만 아담에게는 천재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즉시 크롤러스라는 아기 옷 회사에 상표를 등록했어요. 아담은 뛰어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무역 박람회에서 195cm의 키에 아이가 없는 남성이 아기 무릎 패드의 필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모습은 확실히 눈에 띄었죠. 그의 카리스마와 끈기 덕분에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기들은 인류 역사상 무릎 패드 없이도 잘 성장해왔고, 기어다니는 시기는 몇 달에 불과했거든요. 사업이 한계에 부딪히자 아담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심지어 손이 떨리는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그는 더 큰 성공을 원했고, 수백만이 아닌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셔츠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담의 습관이었어요. 그런 만남 중 하나에서 그는 미구엘 맥켈비를 만났는데, 이는 위워크의 공동 창립자가 되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미구엘은 아담과 많은 면에서 정반대였어요. 내성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둘 다 특이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미구엘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식품 배급표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아담은 소규모 회사들에게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는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미구엘과 함께 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조슈아 구트만이라는 건물주를 찾아가 제안했어요. 빈층을 제공하면 고객을 확보하고 운영을 담당해 수익을 나누겠다는 것이었죠. 구트만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어요. 당신은 아기 옷을 판매했는데 부동산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아담의 대답은 대담했습니다. 당신의 건물이 비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대담한 응답이 구트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사업 계획을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아담과 미구엘에게 사업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구엘은 밤새 필사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했고, 하룻밤 만에 만들어진 계획서임에도 불구하고 구트만은 이를 승인했어요. 그들의 첫 번째 공동 작업 공간 사업인 그린데스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린데스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간단했어요.
대형 사무실 공간을 작은 클러스터로 나누어 소규모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각 클러스터에는 두세 개의 책상만 있었고 공용 공간에는 가구, 커피, 회의실, 그리고 공유 리셉셔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타이밍이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프리랜서와 스타트업들에게는 큰 사무실의 장기 임대가 부담스러웠고 그린데스크가 제공하는 유연한 단기 계약은 이상적이었어요. 아담과 미구엘은 사무실을 더 현대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유리 칸막이를 사용했고 이는 공간을 더 개방적이고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기적으로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하여 미니 커뮤니티를 형성했어요. 곧 건물은 350명의 세입자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미 훨씬 더 큰 비전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는 구트만에게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구트만은 그렇게 빠른 확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기 임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세입자들은 쉽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어요. 아담은 구트만의 신중한 접근 방식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구엘을 설득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2009년 그린데스크를 시작한 지 1년 반 후 아담과 미구엘은 각자 약 50만 달러의 회사 지분을 구트만에게 매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담이 그린데스크에 머물렀다면 결국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모델은 효과적이었고 구트만이 이미 소유한 건물들을 사용할 수 있어 안전했거든요. 하지만 아담은 수백만이 아닌 수십억을 원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한 결과 그들은 위워크로 결정했어요. 이 이름은 그들이 중점을 두고자 했던 커뮤니티 정신을 포착했고 아담의 확장 계획이 실현되면 모든 사업 영역에서 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위워크는 그린데스크와 유사했지만 환경적 초점을 버리고 커뮤니티와 단결에 더 중점을 두었어요. 50%를 가져가는 한 명의 임대인과 협력하는 대신 그들은 다른 임대인들로부터 건물을 직접 임대하고 공간을 나누어 소규모 회사들에게 재임대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검증되지 않은 새 회사에 공간을 임대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아담은 끈질기게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20대의 젊은 부동산 개발자 조엘 슈라이어를 만났는데 그는 위워크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위워크가 아직 사무실 하나도 없는데도 회사 가치를 4,500만 달러라고 말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슈라이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3분의 1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슈라이어는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투자는 위워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어요. 2010년 2월 위워크는 소호의 154 그랜드 스트리에서 17명의 세입자와 함께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은 엉망이었지만 아담과 미구엘은 이를 현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어요. 그들은 심지어 근처 스타벅스에 가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첫 번째 고객들을 확보했습니다. 위워크의 초기 직원들은 모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야 했어요. 새 층이 열릴 때마다 모든 직원이 책상을 만들고 벽을 칠하는 등의 육체 노동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아담은 비현실적인 마감일을 정했고 팀은 종종 주말과 밤을 새워가며 일했어요. 이런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처음에는 일을 즐겼습니다. 매우 젊은 직원들이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위워크의 사회적 문화를 좋아했어요. 무료 맥주가 제공되고 CEO가 사무실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회사는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담은 직원들에게 그들이 가족이라고 말했고 많은 팀원들이 함께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의 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회상했어요. 저는 20대 중반의 목적을 찾고 있었고 여기 이 사람이 이 꿈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쉬운 표적이었죠. 아담은 직원들이 저임금으로 일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주식 옵션으로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모든 사람이 위워크 주식 옵션을 얻게 되면 언젠가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죠. 많은 젊은 직원들은
주식 옵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고 아담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담은 위워크를 기술 회사로 포지셔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위워크가 최초의 물리적 소셜 네트워크이며 부동산 회사라기보다는 기술 회사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어비앤비의 아파트가 필요한 것처럼 위워크에도 건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위워크를 사무실용 우버, 차세대 구글이라고 묘사했어요. 이런 포지셔닝이 중요했던 이유는 벤처 캐피털 회사들이 부동산에는 자주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소프트웨어 회사에 비해 확장하기가 훨씬 어렵고 새로운 건물과 세입자를 찾는 데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반면 기술 회사는 수익의 2~3배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훨씬 매력적이에요. 아담은 언론에 위워크가 부동산 회사라는 기사가 나오면 홍보팀이 기자들에게 전화해서 수정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위워크는 새로운 사무실을 열 때마다 값비싼 장기 임대 계약을 맺어야 했고 각 건물의 모든 유지 관리와 설치 비용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아담은 놀라운 세일즈맨이었어요. 그의 극단적인 확신과 대담한 비전은 투자자들을 사로잡았고 그는 투자자들에게 액티베이트 더 스페이스라는 암호를 사용해 가짜 이벤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갑자기 파티가 열리고 사무실에서 많은 흥분과 활동이 일어나도록 했던 거예요. 한 직원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담이 투자자들과 함께 온다는 미친 이메일을 받았어요. 공간을 활성화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2,000어치의 질소 냉동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습니다. 완벽하게 효과가 있었어요. 마치 100만 개의 다른 회사가 있는 아이스크림 파티처럼 보였거든요. 아담이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가 만든 이야기의 힘이었어요. 그는 2000년대 초반이 아이폰과 아이팟의 10년이었다면 다음 10년은 커뮤니티와 새로운 작업 방식에 초점을 맞춘 위 1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위워크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만남이 일어났어요. 소프트뱅크의 창립자 마사요시 손과의 만남이었죠. 마사는 매혹적인 인물로 투자 업계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닷컴 분 동안 한때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지만 3일 만에 그 지위를 잃고 약 $700억 손실한 경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리바바의 초기에 $2,000만 투자해 $7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역대 최고의 벤처 캐피털 투자 중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흥미롭게도 마사가 알리바바에 투자한 이유를 묻자 그는 회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창업자 잭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은 매우 강하고 반짝였어요. 말하는 방식과 눈빛에서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사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었고 이는 아담과의 만남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어요. 마사는 원래 위워크와 2시간 회의를 예정했지만 매우 늦게 도착해 12분만 있다고 말했어요. 아담은 서둘러 단축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마사를 연구개발 연구실로 데려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되는 스탠딩 데스크와 스마트 조명이 있는 전화 부스 등이었죠. 10분이 지나자 마사는 아담에게 차에 함께 타자고 말했고 다음 회의로 가는 길에 차에서 계속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놀랍게도 마사는 아이패드를 꺼내 위워크에 약 $44를 투자하는 거래 조건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12분 회의 후에 말이에요. 마사는 자신의 이름에 서명한 다음 아담에게 건네주어 서명하게 했어요. 이는 위워크가 한 어떤 투자보다 훨씬 컸으며 비전 펀드에서 지금까지 한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이 투자로 위워크는 $200억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아 가장 가치 있는 민간 기업 중 하나가 되었어요. 거래가 성사된 후 마사는 아담에게 질문했습니다.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똑똑한 사람과 미친 사람 중 마사의 답은 무엇이든 할 의지가 있는 미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담이 충분히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사는 아담에게 현재 전략을 무엇이든 10배 더 크게 만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마사가 투자한 회사들에게 미스터 10번이라는 별명을 얻게 한 말이었습니다. 종종 회사가 예상하는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마사는 모든 것을 10배로 곱하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위워크 팀은 마사가 아담에게 충분히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담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이미 그들이 아는 가장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텐데 이제 그의 새로운 멘토는 그에게 더 크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사의 조언을 받은 아담은 이제 수십억 달러의 전쟁 자금을 가지고 있었고 지시는 간단했어요.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미친 척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경쟁자를 없애려는 것이었어요. 그는 경쟁사인 인더스트리어스의 CEO를 개인 제트기로 초대해 인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인더스트리어스의 모든 고객에게 위워크로 전환하면 1년 동안 임대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2년, 심지어 3년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죠.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인더스트리어스나 어떤 회사도 그와 경쟁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투자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공동 작업 회사를 파괴할 수 있다고 자랑했어요. 마사의 투자 이후 위워크는 마케팅 지출을 즉시 3배로 늘렸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50명의 신입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곧 매주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100개 지점에서 200개 지점으로 늘리는데 불과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혀 모르는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위워크가 쿠알라룸푸르에 진출할 때 그곳이 도시인지 국가인지도 물어봤을 정도였습니다. 2017년의 원래 목표는 5억 달러의 이익을 내는 것이었지만 위워크는 거의 1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지출은 수익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전략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단순히 성장 모드에 더 오래 머물렀다고 설명했어요. 아담과 레베카의 개인적 지출은 통제 불능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5채의 다른 집을 소유했고 사치스러운 여행과 개인적 지출이 계속 늘어났어요. 레베카는 그들이 자산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많은 물질적 재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 1,500만 달러짜리 집을 샀어요. 매년 여름 위워크의 모든 직원은 회사의 연례 여름 캠프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수백만 달러가 들었고 로드와 바스틸, 체인 스모커스 같은 대형 아티스트들이 초대되어 공연했어요. 직원들은 진흙탕 텐트에서 자는 반면 아담은 언덕 꼭대기에 고급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이를 컬트 같다고 묘사했어요. 직원들이 아담을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로 옹호하는 방식 때문이었죠. 한 직원은 심지어 위워크 문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레베카는 위워크의 다른 사업 부문에도 점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회사의 3번째 공식 창업자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초창기 직원들은 레베카가 그렇게 많이 관여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레베카의 결정 중 하나는 위워크가 위그로라는 자체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레베카는 기존 학교들이 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지었고 레베카는 단순히 자신의 학교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녀는 교육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현재 학교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학교 커리큘럼에는 서핑 레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레베카는 말했어요. 2018년 가을에 첫 번째 위그로우 수업이 46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고 수업료는 한 아이당 최대 42,000달러였습니다. 위워크는 자체적인 재무 지표를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되는 EBITDA 대신 위워크는 커뮤니티 어저스티드 EBITDA라는 버전을 만들어 마케팅, 디자인, 관리 비용 같은 비용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이 지표를 사용하면 회사가 2017년에 9억 3,300만 달러의 손실을 낸 대신 2억 3,300만 달러의 이익을 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경제 기자들은 이 지표가 극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모든 나쁜 요소가 없는 수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19년 위워크는 더 이상 상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현금이 부족했고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애원 문서 작성은 프로젝트 윙스팹이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위워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아담은 위워크를 부동산 회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했지만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문서를 초안한 팀은 위워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레베카는 SOM 문서의 시작 부분에 헌정 페이지를 추가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에너지에 바칩니다. 우리 중 누구보다 위대했지만 우리 각자 안에는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레베카에게 이를 제거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무시했습니다. 위워크의 S1 문서가 공개되었을 때 반발은 엄청났어요.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아담이 회사를 통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회사에 임대하고 있던 건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위워크는 이미 그에게 2천만 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했으며 앞으로 수억 달러를 더 지불할 예정이었어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아담이 위라는 단어와 관련된 여러 상표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위워크에 590만 달러에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말했지만 이미 미친 문서에서 또 다른 미친 세부 사항일 뿐이었어요. 숫자 자체도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워크는 매분 평균 3,000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S1 문서에서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150번, 아담이라는 이름이 169번 등장하는 반면 오피스 스페이스라는 단어는 단 9번만 언급되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언론과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반응으로 인해 IPO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마사는 아담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S1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IPO를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투자자와 고문들은 모두 그를 공격하고 그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독성이 강해졌고 위워크를 둘러싼 모든 부정적인 분위기는 아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은 위워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지만 먼저 매우 관대한 퇴장 패키지를 협상했어요. 소프트뱅크는 그가 떠나기 위해 1억 8,500만 달러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소프트뱅크는 아담에게 5억 달러를 빌려주어 은행에서 빌린 신용 한도를 갚을 수 있도록 했어요. 아담이 떠난 후 위워크는 무자비한 비용 절감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여름 캠프나 거대한 팀, 무모한 인수는 없었어요. 아담이 시작하거나 인수한 모든 무작위 벤처들은 폐쇄되거나 매각되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은 위워크에게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도시가 폐쇄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했거든요. 위워크는 임대인으로부터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지만 자신의 세입자들에게는 쉽게 취소할 수 있는 유연한 단기 계약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위워크는 2021년 SPAC를 통해 상장되었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했어요. 2023년 말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고 한때 470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놀랍게도 아담은 2022년에 플로라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발표했어요. 이는 주거용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회사로 다시 한번 커뮤니티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VC 회사 A16주가 아담의 새로운 사업에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것이에요. 위워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전체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줘요. 아담을 지원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이어야 했고 상승하는 가치평가는 그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여전히 부자이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며 실제적인 반향이 없었어요. 아담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큰 비전을 가진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에게 매료되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는 훌륭한 이야기에 취약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위워크에서 일어난 일은 미쳤지만 이런 일이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음 아담 뉴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